여러분, 혹시 15살의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하면서 혼자 남겨져서 스스로 살아가야 했던 소년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민수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혼자가 된 민수는 쪽방촌에서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며 편의점과 새벽 우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 4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삼촌에게 사기당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가 20살이 되어서 모은 돈 3천만 원을 친구 할머니의 치매 요양비로 모두 써버린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정말 놀라워요. 그 선택이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실화예요. 어린 나이에 겪은 배신, 진정한 우정, 그리고 선택의 힘에 대한 이야기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민수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민수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돼요. 민수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공장도 어려워졌어요. 결국 빚만 남기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됐죠. 부모님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민수에게는 잠깐 외출한다고만 말씀하시고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삼촌 집에서 지내라. 꼭 돌아올게. 하지만 삼촌은 민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 내가 알아서 해라. 15살 소년에게는 너무 냉혹한 현실이었죠. 결국 민수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쪽방촌에서 월 10만 원짜리 방에서 생활했어요. 너무 좁고 춥고 습했지만 그게 민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부터 민수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학교를 마치면 바로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 3,500원을 받으며 하루 5-6시간씩 일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새벽 우유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민수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학 진학에는 돈이 필요했어요. 등록금, 생활비, 최소 400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민수는 목표를 세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00만 원을 모으자.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방학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옷은 구제 가게에서 사 입었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 거리도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텨내면서 드디어 400만 원을 모았어요. 민수에게는 정말 큰 성취였어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민수를 챙겨준다던 삼촌이 투자를 해주겠다며 민수의 돈을 가져간 거예요. 3개월 후에 500만 원으로 만들어줄게라고 했죠. 하지만 삼촌은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썼다가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 나도 망했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2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4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민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해요. 400만 원을 잃은 민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모으기에는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컸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은 못 가도 살아야 한다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우유 배달을 하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승우를 만난 거예요. 승우는 민수보다 1살 어렸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승우는 민수가 새벽 배달을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민수 형,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민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처음에 민수는 경계심을 가졌어요.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승우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승우는 정말로 민수를 돕고 싶어 했어요. 승우의 할머니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승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새벽 우유 배달 일을 함께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던 승호가 점점 일을 배워가면서 민수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둘이 함께 하니까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승호의 할머니는 민수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승호가 민수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런 어려운 아이를 집에 데려와라고 하셨거든요. 민수가 승호 집에 처음 갔을 때 할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민수야, 자주 놀러와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민수에게 인생 조언도 해주셨어요. 민수야, 지금은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텨라. 착한 아이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민수에게는 친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민수와 승호는 진짜 형제처럼 지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승호는 공부도 잘했어요. 민수에게 형도 검정고시라도 봐서 대학에 가자고 격려해줬어요. 할머니도 민수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만 하면 될 거다라며 응원해주셨어요. 20살이 된 민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물류센터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편의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하루에 12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민수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체력도 늘어나고 정신력도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목표가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자. 한편 승호는 정말로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부럽긴 했지만 승호가 잘 되는 게 기뻤어요. 승호는 대학에 가서도 민수와의 우정을 이어갔어요. 방학 때마다 민수를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대학 생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할머니도 여전히 민수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민수를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민수야, 너도 우리 가족이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승호는 절망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 날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할머니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문 요양시설에 모셔야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의사는 할머니가 전문 치매 요양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좋은 시설은 입소비와 월 요양비를 합쳐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승호네 가족은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승호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승호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승호는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3천만 원을 구하지?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승호야,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승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민수에게도 친할머니 같은 분이었거든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민수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민수는 밤새 고민했어요. 3천만 원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어요. 민수야, 너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민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민수야, 내가 내 손자 같다.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내 돈으로 할머니를 좋은 곳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민수는 승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요양원에 갔어요. 원무과에서 김승호 할머니 방님 입소비와 요양비 3천만 원을 납부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대신 내주신다고 하셨나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영수증을 받고 조용히 요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승호에게는 누군가 익명으로 요양비를 내줬다더라는 소식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해외 취업을 위해 연수를 떠난다고 했어요. 승호는 민수의 출국 소식을 나중에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요양비를 누가 냈는지도 모른 채 할머니가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민수는 실제로는 해외 취업 연수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없었고요. 다만 승호를 만나기 어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민수는 공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을 쓴 후에도 후회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일하던 공장에 새로운 해외 법인 파견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는 거였어요. 공장장님이 민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해외 법인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민수는 꿈만 같았어요. 해외 법인 파견은 월급도 훨씬 좋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승호 할머니를 치료하는 병원의 이사장님과 친분이 있으셨다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부터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쓴 청년이 있다더라. 그런 인재를 우리 회사에서 키워봐야겠다. 해외 파견을 앞두고 사장님이 민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승호 할머니를 위해 3천만 원을 낸 걸 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사장님은 요양원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승호에게도 이미 이야기했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청년을 보니 정말 기특하다. 내가 쓴 3천만 원은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해외 파견도 정식으로 발령내겠다. 그때 승호가 나타났어요. 승호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껴안았어요. 형, 정말 고마워. 할머니 때문에. 정말 고마워. 승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CCTV를 확인해서 민수가 돈을 낸 걸 알았고 민수가 거짓말하며 떠난 이유도 알았어요. 형이 해외에 간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 형은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준 거야? 민수는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분이야. 그리고 너는 내 진짜 동생이니까. 돈을 돌려받은 민수는 해외 파견을 떠나면서 새로운 꿈을 키웠어요.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해외 법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배울 게 많았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승호 할머니는 좋은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을 알아보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승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민수 형 덕분에 우리 가족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며 평생 고마워했어요. 민수의 삼촌도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민수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부끄럽다며 뒤늦게 반성했어요. 민수는 해외에서 3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모으고 경험도 쌓았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도 했어요. 현재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민수는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있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아내는 민수의 과거를 알고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들도 아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승호 가족들과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만나서 안부를 주고받고 할머니는 좋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는 민수가 우리 가족을 도와줬다며 고마워하세요. 승호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민수 형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평생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민수는 성공한 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며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15살에 혼자 남겨져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은 3천만 원을 친구 할머니를 위해 선뜻 내놓았어요.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민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위한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요. 민수는 말해요. 그때 3천만 원을 쓴 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행복한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우리도 민수처럼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